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에 대한 책을 안내하겠습니다. 김상훈 작가님은 20여 년간 방송기자로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열정을 쏟던 중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를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썼다. 꾸준히 와칭하다가 1년쯤 전부터 무한한 근원의 빛과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욕심만으로 된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답게 철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우주와 인간, 현실 창조의 비밀을 뿌리 깊숙이 파헤쳐내 TV 뉴스처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와칭 이후에도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리듬, 와칭2 등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했다. MBC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편집부 기자, 뉴스 앵커 등을 거쳐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충북 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해외 시사교양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 시사토론 프로인 이슈를 말한다 등을 진행하셨고, 한국 외대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셨다. 2014년 한국언론인협회 논설부문 참언론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영어과 보스턴 대학원 국제정치학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하셨다.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프롤로그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 남아 편안한 삶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늘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줌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화장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벗어나야겠다고 마음 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으니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었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해 해외의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생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강의였다. 학생들은 오로지 목전에 둔 취업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강의 주제를 와칭이 일으키는 관찰자 효과로 정하였다. 강의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들도 와칭으로 기대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 이 책에 기록한 사례들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들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몇 가지는 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 3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있다.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는 기자이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3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부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마음을 바꿔놓는다. 지능을 바꿔놓는다. 몸을 바꿔놓는다. 물질을 바꿔놓는다.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비밀은 미립자에 있다. 미립자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 깊이 보려면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워라.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라. 제2부 나를 바꿔놓는 요술 7가지. 와칭 요술 1.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시간여행으로 돌연 젊어진 노인들.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수명이 다를까? 머릿속을 어떤 이미지로 채울 것인가? 나를 나무로 바라보면 효과가 100배.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완전히 바뀐다. 와칭 요술 2. 술과 담배를 단백에 끊다. 상상 속의 청중을 등장시켜라. 부정적 기억들 지워내기. 말기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 키가 8cm나 커진 대학생. 와칭 요술 3.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부 안 하는 아이 공부하게 만들기. 걸림돌을 미리 바라보면 안 넘어진다. 우산을 깜빡하지 않는 법. 잘게 쪼개면 가벼워진다. 잘게 쪼개면 행복해진다. 마친 요술 4.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지능에 대한 2가지 착각. 창밖을 쳐다보면 왜 성적이 오를까?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가능성을 닫으면 두뇌도 닫혀버린다. 두뇌를 활짝 열어놓아라. 지능에 대한 착각의 위험성. 착각의 감옥에서 풀려난 재능. 마친 요술 5.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왜 자꾸만 휩싸이는 걸까? 자나깨나 생존에만 집착하는 요물 아이미그달라. 아이미그달라의 분류법. 내 정신연령은 5세 유아. 해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 5세 유아의 오프 스위치.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 억누르면 병이 된다. 거울처럼 비춰주면 저절로 꺼진다. 반박하면 반발한다. 응어리진 슬픔 울음으로 풀어진다. 마친 요술 6.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 C 학점을 A 플러스 학점으로 돌려놓기.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 무경력을 최고 경력으로 둔갑시키기. 불명예 퇴직을 장점으로 돌려놓기.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한마디. 내 요청을 꼼짝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 마친 요술 7.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인생을 가르는 건 단순한 시각 차이.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단점이 사라진다. 장점만 바라보면 장점이 점점 더 커진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면 독설은 들리지 않는다. 남 탓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든다. 제3부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관찰자란 과연 누구인가? 비좁은 나로부터의 탈출. 마비된 팔다리만 바라볼 것인가? 몸 밖에 나는 누구인가? 영혼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욕심과 영혼의 숨바꼭질. 양심을 지키면 손해일까? 선행은 몇 곱절로 되돌아온다. 베품은 건강으로 되돌아온다. 진공 묘유. 나를 텅 비우면 오묘한 일들이 일어난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차례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에필로그에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에필로그. 내가 입사 2년 차쯤 됐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무척 깐깐해 보이고 뚱뚱한 사람이 새 부장으로 왔다. 권위의식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나는 첫눈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오자마자 내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우리 부서가 앞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야. 그걸 묻고 보고서를 만들어 오게. 4일간의 시간을 주지. 나는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장은 보고서를 봤더니 휙 내던지는 게 아닌가. 어이, 저런 것도 보고서라고 만들었나? 도대체 2년간 뭘 배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으로 뭔가 울컥 올라왔다.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남들 앞에서 나를 그토록 깡그리 무시하다니. 하지만 꾹 참았다. 홧김에 상사에게 대들었다간 화만 자초할 게 뻔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또 얼굴을 찌푸렸다. 그만둬. 자네는 싹수가 이미 글러먹은 거 알고 있어. 동료 직원들이 뭐하는 듯 흑익거렸다. 그날부터 생지옥이었다. 부장은 내가 인사해도 못 본 척했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 놓고도 유독 나한테만큼은 퇴근하란 말이 없었다.
철저한 무시작전이었다. 온갖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러다가 어느 회식날 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부장은 일일이 순서를 정해가며 노래시켰다. 다른 직원들은 차례로 다 노래를 마쳤는데 유독 나한테만큼은 노래하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이 안 됐다는 듯 내 얼굴을 자꾸만 흘깃거렸다. 하지만 부장 눈치 보느라 누구도 내게 감히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였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목구멍으로 뭔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난 이 회사에서 잘 되기는 틀렸어. 동료들도 날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돌연 엄청난 통증이 복부에 밀려왔다. 부장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다. 스트레스예요. 젊은이가 웬 스트레스를 그렇게? 의사가 혀를 뿔뿔대며 약을 처방해줬다. 병을 얻으면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하지만 당장 직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아들이 쉽게 취직했다고 대견하시던 부모님 얼굴도 어른거렸다. 얼마 후 더욱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버스에서 내려 회사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사정없이 두근두근하는 거였다. 의사가 또 혀를 찼다. 불안 증세가 심하군요. 무슨 억눌린 감정이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그의 목소리라도 들릴까봐 멀찌가 않지 돌아갔다. 그의 얼굴만 떠올라도 내 머릿속은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 차올랐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그 고통을 억누르려 들었다. 그럴수록 그것은 마치 호리병 램프에서 빠져나온 진이처럼 더욱 기승을 부리며 피어올랐다. 나는 거기에 파묻혀버렸다. 만일 그때 내 마음을 비춰주는 속 깊은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고통은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그렇다. 방관하는 다수의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돼주면 고통은 사라진다. 정신분석가인 코엇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하나같이 어릴 때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도록 하면 그 상처는 사라진다. 화날 때 화난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화는 사라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이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려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을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마칭을 신이 부른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교토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20대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사람들은 5% 정도만 가치 있는 생각이었고 나머지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고 응답했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5%를 아무 쓸모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나는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와 진실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이 책에 투영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원고를 썼다.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썼다. 생각이 막힐 땐 어느새 관찰자가 고요히 나타나 생각을 풀어주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신이 부리는 요술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거울처럼 비춰 깊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감사합니다.